여러분,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지방대 나오면 X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대학 이탈률 50%가 넘어가도 대학이 망한다니 뭐니 호들갑을 떠는데, 최근 지방대가 기록한 60%는 말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욕도 안 나오는 수치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흑사병급 대기록이죠. 물론 맞습니다. 사람이란 게 인서울 가서 성공할 경우 자연스럽게 입시 실패한 지방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방을 혐오하면서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죠. 선진국에 있는 나라 중 지방에 대한 만족도는 항상 꼴등, 이제는 1위를 놓치면 섭섭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대체 왜 대한민국에만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제가 논문도 이것저것 싹 다 뒤져보고 뉴스도 보고 뭐도 보고 했는데요. 여태 언급한 이유는 많습니다. 서울공화국도 있고요. 일관성 없는 국가 정책도 있고, 국민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지역 자체 문제도 있죠. 뭐시기 저시기. 좀 답답하죠. 이런 얘기는 하나같이 핵심을 비껴가는 느낌입니다. 뭔가 겉도는 얘기처럼 들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만 생길 뿐이죠. 자, 그런 이유에서 오늘은 제가 겉도는 얘기 없이 진짜 이 모양 이 꼴이 된 핵심만 말해보렵니다. 대체 대한민국이 뭐 땜시 엉망진창으로 변했는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일제강점기의 사건을 통해 완벽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컴온! 우리나라는 왜 지방대를 안 갈까요? 왜 인서울에 미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부족한 건 지방대 인프라가 아니라 1등부터 꼴등까지 차별하는 문화거든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최초 경성제국대학이 탄생합니다. 3.1운동으로 한국이 기어오르자 좀 더 지능적인 통치가 필요했던 일본은 친일파 양성소를 뚝딱 만듭니다. 일본인도 서울로 이주시키고 교육의 봄을 빠빵 터뜨립니다. 대학은 하나였지만 그 아래 구제 전문학교를 만들어 관립학교, 사립학교로 교육했습니다. 딱 봐도 차별 냄새 슬슬 풍기죠. 관립은 일본인 학생만 선발, 사립은 정부 지원 없음, 6.10 민주항쟁 참가자 지원 불가, 여자 지원 불가. 일제 당시 제대로 된 기업이 없었던 졸업자들 다수는 친일파 장교가 되거나 조선에 막 생겨나던 고등학교, 대학 선생이 되었죠. 선생이 되기 위한 교육, 그 대학을 또 가기 위한 교육, 입시의 톱니바퀴 굴러.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 경쟁이 과열되고, 제국대학, 관립, 사립, 서열 구조가 완벽히 구축돼 학력차별, 민족차별까지 생겨난 거죠. 그럼 입시 열풍이 생겨난 건 모두 일본 탓이네. 그건 아닙니다. 시발점에 불과하죠. 이건 다른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도 똑같이 겪는 문제니까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독립 후 대학교가 진짜 설치된 무렵 이미 해당 전문학교 선배들이 존재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사회에 진출해 친일파들이 높은 자리를 싹 다 꿀꺽 해버립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학연을 들먹이면서요. 지방 쪽은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수도권 대학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수도권 집중 못하게 대학도 더 이상 못 짓게 하고 입학 정원을 완벽히 틀어막는 정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서울권 대학의 입학 점수가 크게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죠. 사실 199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 입학률은 20%대였고 교육 수준, 교수진이 서울보다 뛰어난 전통 있는 지방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기 부담되고 딸이라는 이유로 지방대를 선택한 인재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국민소득이 말도 안 되게 성장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는 수요는 나날이 증가합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되면 누구나 대학 갈 수 있게 만들면 교육열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지. 대학 설립 기준을 낮추자마자 개나 소나 돈만 있으면 대학부터 만들어버립니다. 개꿀. 그냥 돈만 들여서 만든 학교, 속칭 학위정사가 생겨나고 대학의 질은 떡락하죠. 땅값이 저렴한 공동묘지나 쓰레기 하차장 옆에 만들기도 하고, 필기시험 없이 이사장 인맥으로 교수를 뽑는다거나 운영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학교를 사서 본전 뽑아먹기 바빴죠. 결국 대학 기준에 대한 엄격함이 결여되어 지잡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어때서?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겠죠. 노력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우리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지방대학생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현재 지방 인재들은 열등감에 찌들어 낙오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인정하고 더 존중하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잘못된 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믿음이죠. 일단 서울과 수도권 과열이 심하니까 대학을 수도권에 더 만들면 좀 나을까요? 그나마 존재했던 사회 간접 자본도 싹 다 수도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천안시, 아산시는 수도권 개발 규제 덕에 상당한 혜택을 봤었는데요. 무료 수도권 전철까지 생겨납니다. 만일 규제가 사라진다면 천안시, 안산시의 미래도 사라지겠죠.
아니 어차피 지방 쪽 가려는 사람도 없고 60% 탈주하는데 정원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 대학 쪽에서 입학 정원 줄이라는 건 바로 재정 적자 직격탄 맞이라는 꼴이거든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등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지방대가 살아나는데 돈이 없는 지방대가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공부할 사람들만 지방대에 보내면 되는데 개나 소나 다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지.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라 95%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런 탓에 지적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떼어서 출석만 열심히 해 서류상 고졸이 된 학생들이 많죠. 여기에 원서만 넣어도 합격할 수 있는 지방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교육 수준 밸런스가 붕괴됩니다. 지방대 입장에서도 운영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만약 수준 낮은 학생들을 딱 그 수준까지만 학교를 진학시킨다면 좋겠지만 아마 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억울해하겠죠. 대한민국 지방대 차별은 사실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가 훨씬 큽니다. 정권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분산 정책 내걸었지만 번번이 실패한 탓이죠. 대학 간 편가르기는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져 20년간 유지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의 원죄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대학 설립이 제한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대학들이 우후죽순 설립됐죠. 하지만 학력 인구 감소로 빠르게 부실화되었습니다. 후배들 군기를 잡고 학력 수준도 엉망이어서 차마 대학이라 말할 수 없는 부실대학도 난무하죠. 이렇다 보니 경쟁력 있는 지방대까지 지잡대로 묶이면서 싸그리 비난받고 있습니다. 지방대생들의 사기 저하는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대학 가서 뒤늦게 공부한 아이도 지방대 프레임에 갇혀 취업은커녕 패자 부활전의 기회도 못 잡으니까요. 정부는 뒤늦게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혈세라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하는 부실대학이 많아 구조개혁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학은 서열화 병을 고치고 지잡대 저주를 풀려면 죽어야 할 지방대학은 과감히 지원을 끊어 퇴출하고 잘하는 대학은 돈을 줘서 확실히 살려야 합니다.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은 앞장서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지방대라고 지잡대라고 비난하지 말고 교육의 진짜 가치를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도 서열에 중독된 아이들은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언젠간 고3 아이에게 너 지잡대 가라고 비싼 돈 들여 학원 보낸 줄 아냐? 호통치는 학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열사회, 학벌사회는 결국 기성세대가 쌓은 업이라는 걸 그 엄마도 알 텐데 말이에요. 수험생 엄마들의 할 일은 입 싹 다물고 따뜻한 밥을 준비하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